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시어머니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참고 또 참으며 사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뭔가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일부 3년간의 고통. 순자 씨, 올해 62세입니다. 며느리 민정이가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친딸처럼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런데 하나둘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에피소드. 순자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들은 건 다 만들어봤어요. 어느 날 아침 정성껏 상을 차린 순자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민정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 그런데 민정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 어머님. 요즘 누가 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저는 샐러드만 먹을래요. 민정은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그린 샐러드 하나요? 네, 빨리 부탁드려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 어머니가 만든 건 아들 주면 되지. 그날부터 배달 음식이 순자네 집 밥상이 됐습니다. 순자 씨가 만든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의 악몽.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요. 추석 아침 순자 씨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방에서 나오며 허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순자 씨는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쉬다가 나와. 내가 할게. 감사합니다. 제가 좀 누워 있을게요. 민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부엌에서는 순자 씨가 혼자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케 언니 진짜 매번 저러네요. 작년 추석에도 설날에도 맨날 허리 아프다고. 순자 씨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이 회사 일이 힘들겠지. 어머니가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죠. 손주와의 이별.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손주 사랑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사랑이 할머니한테 와볼까? 그런데 민정이 재빨리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요즘 뉴스 안 보세요? 어르신 손에 균이 많대요. 면역력 약한 아기한테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어머니가 손 깨끗이 씻고. 그래도 걱정돼요.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제가 안고 있을게요. 순자 씨는 멀리서 손주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안아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제 손주인데 말이죠. 그래도 순자 씨는 할머니니까 손주 옷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라고 2주 동안 밤을 새워 스웨터를 떴습니다. 민정아, 이거 사랑이한테 입혀봐. 어머니가 직접 떴어. 민정은 대충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근데 요즘은 아기 피부가 약해서 천연 소재만 입히거든요. 이게 무슨 실로 뜬 거예요? 순모실로 떴는데. 좋은 거야. 아, 그래도 알레르기 검사 같은 거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받아는 놓을게요. 그 옷은 한 번도 아이한테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아들 앞에서의 이중성. 더 화가 났던 건 민정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정이는? 응, 방에서 쉬고 있어.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 준호가 민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힘들어? 그러자 민정이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 왔어?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난 편하게 쉬었어. 거실에서 듣고 있던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정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푹 쉬었어요. 순자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힘든데 어머니가 도와줘야지. 아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정이 요즘 승진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많거든요. 아들 앞에선 효부가 되는 민정. 하지만 둘이 있을 땐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2부 전환점, 대학원 진학.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정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MBA 과정인데 이것 따면 승진이 거의 확실하대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진짜? 축하해. 그런데 수업은 언제 들어? 평일 저녁이랑 토요일이요. 2년 과정이에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이는? 집안일은? 민정이 순자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께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2년만 제가 사랑이 봐주시고 저녁 준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만요. 그 후엔 제가 어머님께 효도 많이 할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민정이 미래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가 해줄게. 민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졸업하면 꼭 보답할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만든 음식을 거부당했던 일, 명절마다 혼자 일하며 흘렸던 땀, 손주를 앉지도 못하게 막았던 일, 2주 밤을 새워 만든 스웨터가 옷장 구석에 처박혔던 일, 아들 앞에서만 착한 며느리 흉내 내던 일. 그리고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3부 조용한 복수의 시작. 순자 씨의 복수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죠. 1단계 손주의 마음 얻기. 민정이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순자 씨는 그 시간 동안 손주 사랑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로 진심으로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책을 읽어줬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공원에 가서 놀았습니다. 사랑이가 좋아하는 걸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랑아, 엄마 왔어. 엄마한테 와봐. 그런데 사랑이가 순자 씨에게 꼭 붙으며 말했습니다.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민정이 당황했습니다. 사랑아, 할머니가 재밌어.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해. 순자 씨가 은근히 말했습니다. 사랑아,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셨어.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단계 아들에게 진실 전하기. 순자 씨는 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전했을 뿐이죠.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 씨와 아들 준호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죠? 민정이가 공부한다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아들아. 네, 어머니. 민정이가 요즘 사랑이랑 시간을 거의 못 보내더라. 공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애가 엄마를 찾지 않아. 네. 어제도 민정이가 들어왔을 때 사랑이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할머니랑 놀래라고 하더라고. 아들아, 그건 좀 엄마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됐어요? 순자 씨가 더 은근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 집안일도 어머니가 다 하다 보니까 민정이가 집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겠더라. 남편인 내가 한번 얘기해봐.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가정도 돌봐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정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일인데? 요즘 사랑이가 너를 안 찾는다는데. 그리고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그래?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 아무리 MBA가 중요해도 가족이 먼저 아니겠어? 3단계 동창 모임의 파장.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한 달에 한 번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순자야, 요즘 어때? 며느리랑은 잘 지내? 순자 씨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요즘 대학원 다녀. MBA 한대. 어머, 대단하네. 그럼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뭐. 사랑이도 내가 보고 저녁도 내가 준비하고. 며느리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말이야.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 순자, 너 나이도 있는데.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커리어가 중요하잖아. 나야 시간 많으니까. 순자가 대단하네. 요즘 그런 시어머니 없어.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민정이 회사 동료의 어머니가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민정의 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민정 씨, 요즘 대학원 다니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가 민정 씨 시어머니랑 친구시래요. 근데 시어머님이 힘들어하신대요. 민정 씨가 공부하느라 집안일을 전혀 안 하신다고. 민정이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하지만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로 퍼져버렸습니다. 승진 탈락. 승진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인사회의실에서 팀장들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민정 씨 업무 능력은 좋은데 최근에 가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MBA를 하는 건 좋은데 시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인데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건 우리 회사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승진 명단에서 민정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사부 조용한 승리. 민정이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순자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왔어? 힘들었지? 저녁 차려놨으니까 먹어. 네. 식탁에서 민정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민정아,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민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승진이 안 됐어요. 어머, 왜? 민정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회사에서 가정에 소홀하다고 했대요.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민정이는 열심히 했잖아. 어머니가 다 알아.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님께만 의지한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민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가 힘들 때 어머니가 도와줘야지. 에필로그. 지금도 순자 씨는 손주 사랑이를 안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사랑이. 민정이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복잡한 표정으로요. 순자 씨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며느리 힘들면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클로징. 순자 씨의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가 가정에 얼마나 소홀한지, 손주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는다는 것.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자 씨는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순자 씨의 복수가 과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3년 동안 참아온 시어머니에게 이 정도 복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